물 뿌려서 꽃 살린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어. 작두날이 내려왔습니다. 호스가 두 동강 났어요. 4대째 340에이커를 지켜온 71세 장인이었습니다. UC 데이버스 교수가 불가능 판정을 내렸고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가 철거 명령을 때렸어요. 농부 12명이 절단기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서리까지 디데이 5일. 그런데 한국 사위는 꽃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영하 6도 새벽에요. 상식적으로 물을 뿌리면 꽃은 죽습니다. 40년 농부라면 누구나 아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인은 왜 뿌린 걸까요? 그리고 작두로 호스를 끊었던 그 손이 왜 다시 호스를 두 손으로 건넸을까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브래들리 71세입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에서 340에이커 아몬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이 이 붉은 흙 위에 첫 묘목을 심은 건 제 증조부 시절이었죠. 4대. 그 숫자가 제 척추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3월은 저한테 가장 잔인한 달이에요. 아몬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무렵 서리가 한 번 스쳐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납니다. 저희 농장만 해도 280만 달러가 하룻밤에 사라지죠. 40년 동안 저는 그 잔인한 달을 혼자 버텨왔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한 번 도움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어요. 그날은 건조한 북풍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기상청 예보가 떴어요. 영하 6도. 센트럴밸리 역대 최악의 3월 설이었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그 곁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는데 어깨가 좁고 손이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죠. 한국에서 왔다던 사위 한재원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재원 씨 한국농촌진흥청에서 10년 일했어요. 이 사람 한 번만 믿어봐요. 재원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말도 없이 농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줌 집어 온도를 재더니 서류 가방에서 설계도를 꺼내 천천히 펼쳤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살수 시스템으로 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잠시 봤어요. 그리고 창고에서 작두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리가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재원이 펼쳐놓은 설계도를 바닥에 던지고 살수 호스를 집어들었죠. 작두날을 내렸습니다. 툭. 고무 호스가 두 동강 났어요. 잘린 단면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타리 너머에서 30년 라이벌 릴이 그 소리를 듣고 씩 웃었죠.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재원은 잘린 호스를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고로 돌아왔어요. 4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텼죠.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집더미 뒤를 치우다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끌어당겼더니 썩어가는 낡은 호스가 딸려 나왔어요. 40년 전 것이었죠. 제 아버지가 서리를 막아보겠다고 밭에 꽂아뒀다가 실패하고 창고에 던져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호스를 집더미 깊숙이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영하의 날씨에 꽃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얼음이 얼고 그 무게와 냉기에 꽃은 죽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이 붉은 흙을 만지며 체득한 진리였어요. 이 근방 모든 농부가 목숨처럼 믿는 법칙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재원은 물을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디데이 10. 재원은 이튿날 새벽부터 농장 곳곳에 노즐을 박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막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D-Day 12에 호스를 잘라버렸으니 저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포기할 거라고 봤죠. 그때 농장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닐이었습니다. 30년 라이벌이자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이사를 달고 있는 사람이었죠.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어요. 이봐 톰, 자네 사위가 아몬드 농장을 빙하공원으로 만들 작정인가 보군. 물을 뿌려서 꽃을 살린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겠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농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재원은 무릎을 꿇은 채 노즐을 조이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닐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그런데 그날은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닐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닐이 돌아가면서 제 농장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비웃듯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지독한 서리가 센트럴밸리를 덮쳤던 그 새벽이었죠. 새벽 3시쯤이었어요. 닐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 농장을 지키기에도 벅찬 밤이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로 닐의 농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압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섰는데 재원이 혼자 과수원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노즐 끝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그 어둠 속에서 재원의 뒷모습이 40년 전 새벽의 제 모습과 겹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커튼을 쳤어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됐습니다. 닐이 돌아가면서 가리켰던 그 손가락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 그 손가락 아래에서 한잠도 자지 못했죠. 닐은 조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D-Day 8. 그가 UC 데이버스 농학과 마이클 첸 교수를 데리고 농장에 나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발이 무거워졌어요. 첸 교수는 캘리포니아 7,200개 농장의 기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논문 인용 횟수만 340회. 이 바닥에서 그의 보고서가 나오면 끝이었죠. 닐이 먼저 들어오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톰, 내가 한번 확인해 줄게. 자네 사위가 맞으면 내가 직접 사과하지. 웃고 있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어요. 첸 교수는 농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메모만 했죠. 재원이 설치한 노즐 앞에서 멈추더니 각도를 손으로 짚어보고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금속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기계처럼 냉정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언가를 키워왔다는 사실이 이 사람 눈에는 아무 데이터도 되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기후 데이터 없음. 이 방식은 적용 불가입니다. 도박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갑고 짧았어요. 재원은 보고서를 받아 한번 읽더니 조용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되레 불편했죠. 분노라도 하면 막아설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닐은 돌아가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톰, 좋은 구경 잘했어. 협회에서 연락 오면 나한테 전화해. 그 말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사흘 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공문이 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스템 철거 불응 시 농장 등급 즉시 박탈. 손이 떨렸습니다. 등급이 박탈되면 연간 120만 달러짜리 대형 계약들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우리 가문 4대가 쌓아온 이름이 서류 한 장으로 지워지는 거예요. 저는 공문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재원이 여전히 노즐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데이터를 믿으면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재원 옆에 앉아 낮게 물었어요. 마이클 첸 교수님까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재원 씨 정말 괜찮은 거야?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재원 편이었던 딸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한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딸도 모르는 거니까요.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이 집에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협회가 정한 철거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일이었습니다. 디데이요. 농장에 이상한 고요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재원은 말수가 더 적어졌고 에밀리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침묵하면 다들 눈치를 봤는데 이번엔 반대였습니다.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섰는데 과수원 한 구석에 불빛이 보였어요. 재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센스 앞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죠.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새벽 공기 속에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재원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등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때 에밀리가 가운을 걸치고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에밀리가 재원 곁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노트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잠시 후 에밀리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제 서재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서서 저를 오래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원 씨 노트 봤어요. 그러고는 노트를 펼쳐 제 앞에 내밀었어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아빠 농장 반드시 살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창고로 향했습니다. 집더미 뒤에 밀어넣었던 그 썩은 호스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제대로 봤습니다. 먼지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털어냈어요. 호스 끝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닦았습니다. 차가운 고무 표면에 이름이 또렷해졌어요. 아버지가 이 호스를 들고 새벽에 혼자 밭에 나갔을 그날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이 창고에 던져두던 그 손을. 아버지도 이걸 들고 이 창고에서 밤을 새웠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창고 불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고 문을 닫으면서야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재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이었어요. 기계 소리가 유난히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창밖에는 재원이 여전히 센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2잔을 들고 창가에 섰어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창가 선반에 내려놓았어요. 한 잔만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이 그 커피를 알아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겁하다는 거 저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뱉은 말이었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버텨왔다는 자존심이 그날 밤만큼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커피 한 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커피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 커피가 식은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리 예보 숫자가 하루하루 내려갔어요. 영하 2도, 영하 4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면 재원이 손전등을 들고 노즐 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었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이 꺼지기 전에 자리를 피했습니다. 디데이.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기온이 영하 6도를 찍었습니다. 센트럴밸리 기상 관측 이래 3월 최저였어요.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창밖은 이미 하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장 전체에서 살수 노즐이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미세한 물줄기가 어둠을 뚫고 아몬드 꽃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물줄기를 창가에서 바라봤어요. 꽃잎 위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물이 닿는 순간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물방울이 꽃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얼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했어요. 꽃잎을 감싸는 것처럼 얼었죠. 저는 창가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작동하면 40년 동안 제가 틀렸던 겁니다.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재원이 망하는 거였어요. 어느 쪽이든 저는 그 결과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서 있었어요. 물줄기가 꽃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빗소리 같기도 했죠. 40년 동안 이 농장에서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재원이 제 여기 앞에 앉아 노트를 적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손을 비췄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영하 6도였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이 추위에 빨개져 있을 텐데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농장에 들어왔던 날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었어요.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전조등이 여러 개였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트럭들이 멈추는 소리가 자갈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어요. 일이었습니다. 협회 이사 자격으로 인근 농부 12명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죠. 헤드랜턴을 켠 그들이 절단기를 들고 살수 노즐을 향해 걸어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톰, 당장 중단해. 협회 명령 불복종이야. 닐이 고함을 지르며 제 여기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에밀리가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그 앞을 막아섰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닐의 손이 에밀리 어깨를 밀어냈어요. 재원은 제 여기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작고 좁은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살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줄기가 계속 꽃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음이 계속 맺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물줄기를 보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자갈 위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닐과 농부들 앞에 섰습니다. 닐이 멈칫했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전 새벽 3시에 제 문을 두드리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내리는 척했던 그 밤이 닐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닐, 자네가 40년 전 내 문을 두드리던 그 새벽 기억하나? 닐의 얼굴이 굳었어요. 뒤에 서 있던 농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때 자네를 외면했어.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살수 물방울이 꽃 위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꽃잎을 감싸고 있었어요. 닐의 손에서 절단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안개가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조용하고 규칙적인 그 소리가 새벽 과수원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농장 울타리 너머를 바라봤어요. 닐의 땅이었습니다. 어젯밤 서리를 견디지 못한 아몬드 꽃들이 시커멓게 타버린 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지마다 검은 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우수수 떨어졌어요. 마치 제가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12개 농장이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하룻밤 사이 피해액만 800만 달러였습니다. 센트럴밸리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이라던 그 새벽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어요. 사방이 검었습니다. 3월 아침 햇살이 그 검은 꽃밭 위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햇살이 되레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농장 나무들이 온통 하얀 얼음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밤새 뿌려진 물이 꽃잎 위에서 겹겹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얼음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얼음막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이었어요. 꽃잎이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아래에서 살아있는 꽃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율 94%였어요.
사방이 검은데 우리 농장만 하얀 얼음 속에서 분홍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울타리 하나를 경계로 죽음과 삶이 나뉘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땅에서 서리와 싸워왔는데 이런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재원은 시스템을 끄고 꽃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밤새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제어기를 붙잡고 있던 어깨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얼음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꽃잎을 그냥 보고 있었죠.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원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흙이 축축했어요. 차가운 게 바지를 타고 올라왔죠. 재원은 제가 앉은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냥 같이 꽃을 봤습니다. 얼음이 조금씩 녹았어요. 꽃잎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원이 손끝으로 꽃잎 하나를 건드렸어요. 얼음 조각이 흘러내렸죠. 분홍빛 꽃잎이 그 아래에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작고 여린 꽃이었어요. 영하 6도 새벽을 살아낸 꽃이었어요. 제가 호스를 잘랐던 그 사람이 지킨 꽃이었습니다. 한참 그 꽃을 바라봤어요. 닐이 우리 농장 울타리 앞에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돌아보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 농장이 전멸한 걸 확인하고 온 모양이었죠.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첸 교수도 와 있었어요. 태블릿을 든 채 굳어 있었는데 7,200개 농장 데이터를 주무르던 그 손가락이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울타리 앞에 나란히 서서 얼음 녹는 꽃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었습니다. 닐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멈췄습니다. 40년 만이었어요. 그 손이 허공에서 내려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기온이 올랐습니다. 나무를 짓누르던 얼음들이 경쾌하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과수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긴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창고로 향했습니다. 집더미 뒤에서 썩은 호스를 꺼냈어요. 오늘은 제대로 꺼냈습니다. 재원이 가져온 새 호스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두 개를 번갈아 봤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었죠. 40년의 간격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먼지가 걷히면서 글자가 또렷해졌어요. F. 브래들리. 손가락으로 그 글자 위를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차가운 고무 표면이었어요. 그러다 호스 끝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잡하게 구멍을 뚫으려 했던 흔적이었어요. 못으로 찍은 자국 같았죠.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40년 전 아버지도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살수 노즐을 직접 만들어 보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실패했고 이 창고에 던져두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포기한 줄 알았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창고 불을 껐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커피를 내렸어요. 2잔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돌아갔죠.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2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 재원이 보였어요. 과수원을 천천히 걸으며 얼음 녹은 꽃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2잔을 모두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한 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 재원이 서 있었어요. 다가가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재원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꽃 위에 남은 얼음 조각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발치에 두었던 새 호스를 들었어요. 두 손으로 받쳐 재원에게 내밀었습니다. Connect it. All of it. 짧은 말이었어요. 재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스를 받아들더니 옆에 놓인 썩은 호스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아버님, 할아버님께서도 이걸 하려고 하셨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이 썩은 호스 끝단을 가리켰어요.
못으로 찍은 그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40년 동안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제 사위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해질녘이었습니다. 닐이 농장으로 다시 왔어요. 자기 농장 폐허를 뒤로하고 혼자 걸어왔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절단기는 없었습니다. 닐은 아무 말 없이 재원 앞에 섰어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내밀었어요. 재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닐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닐이 돌아갔어요. 닐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닐의 번호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죠. 신호가 갔어요. 닐 나야. 협회 회의 소집해줘. 한재원 시스템 공식 발표 자리 만들어야겠어. 수화기 너머로 닐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대답했어요. 알겠어, 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재원이 보였어요. 과수원을 걷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 공식 발표장에 인파가 몰렸어요. 340에이커 농장을 지켜낸 소문은 이미 센트럴밸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재원은 단상 아래 의자에 앉아 있었죠. 등이 꼿꼿했어요. 그 좁은 어깨가 오늘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단상 위로 마이클 첸 교수가 올라왔어요. 태블릿이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섰죠. 헛기침을 한 번 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한 달 전 이 사람이 제 농장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기후 데이터 없음. 적용 불가. 그 짧고 차가운 두 문장이었죠. 저는 지난 현장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한 문장이었습니다. 발표장이 멈췄어요. 첸 교수가 잠깐 멈추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K살수 보호 시스템을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전 농가의 표준 공법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했던 건 제가 틀렸습니다. 브래들리 농장 자체가 데이터였어요. 340에이커가 살아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닐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쳤죠. 옆에 앉아있던 농부들이 하나씩 일어났어요. 발표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은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죠. 박수 소리가 발표장을 가득 채우는데 저 사람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처음이었습니다. 71년 살면서 이렇게 치고 싶었던 박수는 처음이었어요. 농장으로 돌아오는 길은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서리를 이겨낸 아몬드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한 달 전 일의 농장에서 봤던 검은 재와는 달랐죠. 살아있는 것들의 냄새가 났어요. 달고 따뜻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재원과 함께 과수원을 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꽃잎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재원이 손을 뻗어가지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꽃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재원은 그 꽃잎이 손바닥에 쌓이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 멈춰 서서 그 손을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처음 농장에 들어왔던 그날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었죠. 지금은 달랐어요. 손가락 마디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노즐을 조이고 영하의 새벽 공기 속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손이었어요. 이 농장이 그 손을 바꿔놓은 것인지 그 손이 이 농장을 바꿔놓은 것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앞서 걷던 재원의 어깨를 가볍게 쳤어요. 재원이 멈춰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원아. 재원의 눈이 커졌어요. 디데이 12부터 디데이 데이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자네였거나 아무것도 아니었죠. 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벽에서 40년 전 서리 피의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찍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검게 죽은 꽃밭이었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쓰렸죠. 그 옆에 오늘 발표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밭이었어요. 두 장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재원이 옆에 서서 그 두 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못으로 찍어두었던 그 흔적이 있는 썩은 호스가 창고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호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호스가 40년 뒤에 완성됐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이 아니라 제 사위의 손으로요. 디데이 12. 그 숫자가 처음 박혔을 때 톰 씨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창고에서 작두를 가져왔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도움을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그 같은 손이 디데이 데이 오후에는 새 호스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발로 끊었던 그 손으로요. 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두 잔을 내리고 한 잔을 선반에 내려놓던 그 밤이 있었기에 디데이 데이 오후에 두 잔을 모두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이 없었다면 따뜻하게 건네는 커피 한 잔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못으로 찍어두었던 그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40년을 기다려서 사위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사람은 기술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설득되지도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혼자 노트에 적어두는 11글자에 무너집니다. 에밀리 아빠 농장 반드시 살린다. 진심은 결국 전해집니다.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반드시요. 가장 한국적인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